제1장 달빛에 잠긴 강마을 깊은 산골에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을 앞으로는 넓은 강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그 강을 은빛강이라 불렀습니다. 가을이 되면 강물 위로 달빛이 유난히 환하게 비쳤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신기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왔습니다. 가을 보름달이 뜬 날 밤 강물 위로 달빛이 길처럼 펼쳐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빛 위를 걸으면 마음속 아픈 기억을 강물에 흘려보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아픔을 놓아버리고 싶은 사람만이 그 길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저 호기심으로 가는 사람에게는 평범한 강물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이 마을에 한 과부가 살았습니다. 이름은 순덕이었습니다. 순덕이는 30살이 채 되기 전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남편은 장마철에 강에 빠져 돌아가셨습니다. 마을 사람을 구하려다 변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순덕이는 어린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살았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동구였습니다. 동구는 5살이었습니다. 아버지 얼굴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나이였습니다. 순덕이는 남의 집 일을 하며 동구를 키웠습니다. 밭일도 하고 바느질도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아들을 위해 견뎠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은 늘 저렸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은 세월이 지나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특히 강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남편이 그 강물에 떠내려간 것을 생각하면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마을에 살려면 강을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빨래도 강에서 했고 물도 강에서 길어야 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동구는 10살이 되었습니다. 총명하고 착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순덕이는 아들을 보며 위안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 아픔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사는 할머니가 순덕이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마을에서 제일 나이가 많았습니다. 100살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순덕아, 너 아직도 그 일을 잊지 못하고 있구나. 할머니, 어떻게 잊겠어요? 제 남편인데요. 잊으라는 게 아니란다. 다만 아픔을 놓아버려야 한다는 게지. 그게 어떻게 다른가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기억은 간직해도 된다. 하지만 아픔까지 계속 안고 살 필요는 없어. 그 아픔이 너를 짓누르고 있잖니? 순덕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아픔 때문에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늘이 보름이구나. 밤에 강가로 가보거라. 달빛길이 보일 게다. 달빛길이요? 그래. 강물 위에 달빛이 길처럼 펼쳐진다.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면 아픔을 놓을 수 있단다. 정말 그런 게 있나요? 진심으로 원하면 보인다. 너는 이제 놓을 때가 되었어. 아들도 컸고 너도 이제 다시 살아야 할 때가 되었단다.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순덕이는 할머니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달빛길이라. 그런 것이 정말 있을까? 저녁이 되었습니다. 순덕이는 동구에게 저녁밥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게 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응, 잠깐 나갔다 올게. 금방 올 테니 자고 있거라. 순덕이는 두루마기를 걸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늘에 둥근 달이 떠 있었습니다. 환한 보름달이었습니다. 강가로 걸어갔습니다. 강물은 고요했습니다. 달빛이 강물에 비쳐 반짝였습니다. 순덕이는 강가에 섰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강물과 달빛뿐이었습니다. 순덕이는 실망했습니다. 역시 그런 건 없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이 떠내려가던 그날, 순덕이는 강가에서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물에 잠긴 남편을 바라만 볼 뿐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순덕이는 강물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이 아픔을 놓고 싶습니다. 당신을 잊고 싶은 게 아닙니다. 다만 이 아픔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동구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웃으며 살고 싶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물 위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달빛이 모이더니 하나의 길처럼 펼쳐졌습니다. 강 이쪽에서 저쪽까지 이어지는 긴 길이었습니다. 은빛으로 빛나는 아름다운 길이었습니다. 순덕이는 숨을 죽였습니다. 정말로 달빛길이 보였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순덕이는 조심스럽게 강물에 발을 디뎠습니다. 신기하게도 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달빛이 단단한 땅처럼 느껴졌습니다. 순덕이는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강 한가운데로 나가자 주변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더 가까이 보였습니다. 물 아래로는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것이 보였습니다. 순덕이는 계속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남편과 처음 만난 날, 혼이 난 날, 동구가 태어난 날, 그리고 남편이 떠나던 날.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가슴은 가벼워졌습니다.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강물로 떨어질 때마다 아픔도 함께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강 한가운데 즈음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앞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달빛 속에서 사람의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순덕이는 멈춰 섰습니다. 그 사람이 가까이 오자 얼굴이 보였습니다. 순덕이는 놀라 입을 막았습니다. 여보. 남편이었습니다. 살아있을 때 그대로의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순덕아, 오래 기다렸어. 당신, 정말 당신이에요? 그래, 나야. 하지만 오래 있을 수는 없어. 잠깐 인사하러 왔어. 순덕이는 남편을 안으려 했지만 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은 실체가 없었습니다. 그저 빛으로 이루어진 형상일 뿐이었습니다. 당신, 미안해요. 제가 그날 못 말렸어요. 아니야. 내가 선택한 거야. 사람을 구하려다 그렇게 된 거잖아. 후회하지 않아. 하지만 저와 동구는 어떻게 하라고.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오래 슬퍼하지 마. 나는 괜찮아. 다만 네가 계속 아픈 게 마음 아프더라. 어떻게 잊어요? 당신을. 잊으라는 게 아니야. 다만 아파하지 말라는 거지. 나를 기억하되 웃으며 기억해줘. 그게 내 바람이야. 순덕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동구는 잘 크고 있어요. 당신 닮아서 착하고 씩씩해요. 알아.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어. 우리 아들 참 자랑스럽더라. 정말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럼. 항상 너희 곁에 있었어. 다만 내가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남편은 순덕이의 뺨을 스치듯 만졌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나를 놓아줘. 그래야 나도 편히 쉴 수 있어. 네가 계속 슬퍼하면 나도 떠날 수가 없어. 그랬구나. 제가 당신을 붙잡고 있었던 거네요. 그래. 이제 놓아줘. 그리고 다시 살아. 동구를 위해서, 그리고 너 자신을 위해서. 순덕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이제 보내드릴게요. 편히 쉬세요, 여보. 남편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 행복하게 살아. 언젠가 다시 만날 날까지. 남편의 형상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달빛 속으로 녹아들었습니다. 순덕이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남편도 손을 흔들며 사라졌습니다. 순덕이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오랜 세월 짓눌렀던 무거운 짐이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순덕이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강 저쪽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돌아서서 왔던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강가에 도착하자 달빛길이 사라졌습니다. 다시 평범한 강물만 남았습니다. 순덕이는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덕이는 동구가 자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순덕이는 아들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동구야, 어머니가 이제 웃으며 살게. 너와 함께 행복하게 살게. 다음 날부터 순덕이는 달라졌습니다. 전보다 밝아졌습니다. 일을 할 때도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도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신기해했습니다. 순덕이가 많이 밝아졌네. 그러게 말이야.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었나 봐. 동구도 어머니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어머니, 요즘 많이 웃으시네요. 그래? 동구가 옆에 있어서 행복해서 그래. 저도 어머니가 웃으시니까 좋아요. 순덕이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이제는 과거에 매이지 않고 현재를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동구는 15살이 되었습니다. 건강하고 씩씩한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순덕이는 아들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어느 날 동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순덕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참 좋은 분이셨단다. 마음씨가 따뜻하고 의로운 분이셨어. 사람을 구하려다 돌아가신 거야. 저도 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그래, 내가 아버지를 닮아서 어머니는 자랑스럽단다. 순덕이는 이제 남편을 떠올릴 때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달빛길에서 남편을 만난 후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마을에는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마다의 아픔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자식을 잃었고 어떤 이는 부모를 잃었습니다. 어떤 이는 사랑하는 이와 헤어졌고 어떤 이는 재산을 잃었습니다. 순덕이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조심스럽게 말해주었습니다. 가을 보름달이 뜨는 날 강가로 가보세요. 진심으로 아픔을 놓고 싶다면 길이 보일 거예요. 어떤 이는 믿었고 어떤 이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원하는 이들에게는 달빛 길이 나타났습니다. 마을에 사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젊어서 친구를 배신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노인은 순덕이의 말을 듣고 강가로 갔습니다. 달빛길이 나타났습니다. 노인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한가운데에서 옛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미 용서했네. 이제 그만 괴로워하게. 노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젊은 과부도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남편을 잃고 홀로 살았습니다. 순덕이처럼 아픔에 매여 살고 있었습니다. 과부도 달빛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작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변해갔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놓아버리고 현재를 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은 점점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달빛 길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는 아무리 가도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들은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진심으로 놓을 준비가 되어야만 길이 보였습니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동구는 장성하여 장가를 들었습니다. 이웃 마을에 사는 처녀와 혼인했습니다. 순덕이는 며느리를 맞아 기뻤습니다. 동구 내외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손주를 본 순덕이는 행복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머리가 희끗희끗해졌지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순덕이는 강가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떠올랐습니다. 보름달이었습니다. 순덕이는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강물에 비쳐 반짝였습니다. 그때 문득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달빛길을 걸었던 그날 밤. 순덕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아픔을 놓고 나서 비로소 진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순덕이는 강물을 향해 속으로 말했습니다. 달빛길을 만들어준 그 무엇인가에게, 그리고 자신을 보내준 남편에게.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가을바람이었습니다. 순덕이는 그것이 대답인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덕이는 마을을 둘러보았습니다. 집집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로운 마을이었습니다. 순덕이는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저마다의 아픔을 안고 삽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놓을 수 있다면, 다시 살 수 있다면 삶은 계속됩니다. 집에 도착하니 동구와 며느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주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강가에 잠깐 다녀왔어. 혼자 다니시면 위험해요. 괜찮아. 나는 그 강을 잘 알거든. 순덕이는 방으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순덕이는 달을 바라보며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순덕이는 다시 젊어져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강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잘 살았어. 당신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힘으로 한 거야. 나는 그저 배웅해줬을 뿐이야. 고마워요. 남편은 웃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순덕이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남편도 손을 흔들며 사라졌습니다. 순덕이는 잠에서 깼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순덕이는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강이 보였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강물. 순덕이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그 강이 아픔을 씻어주었으니까요. 이렇게 순덕이는 살아갔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놓고 현재를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었습니다. 달빛에 잠긴 강. 그곳에는 아픔을 씻어주는 신비로운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힘은 강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놓아버리려는 마음, 다시 살아가려는 의지, 그것이 진짜 힘이었습니다. 지금도 가을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강물 위에 달빛이 내려앉습니다. 그 빛은 아픈 이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 놓아도 된다고, 다시 살아도 된다고. 제2장 은가루를 뿌리는 나무. 어느 마을에 신기한 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마을 뒷산 꼭대기에 홀로 서 있는 커다란 나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나무를 은빛나무라고 불렀습니다. 그 나무는 낮에 보면 평범한 나무였습니다. 커다란 가지를 사방으로 뻗고 있고 잎이 무성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무 잎사귀에서 은빛 가루가 떨어졌습니다. 마치 별가루 같았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작은 가루들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바람이 불면 가루들이 춤을 추듯 흩날렸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그 나무 아래서 잠이 들면 모든 걱정을 잊고 깊이 잠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어도 그 나무 아래서 자고 나면 개운해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그 나무를 찾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길이 험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밤에 산을 오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든 사람들만 그 나무를 찾았습니다. 이 마을에 장돌뱅이 한 명이 살았습니다. 이름은 만석이었습니다. 만석이는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팔았습니다. 바늘과 실, 그릇과 옷감 같은 것들을 지게에 지고 다녔습니다. 만석이는 혼자였습니다. 젊었을 때 장가를 들었지만 아내가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떠돌며 살았습니다. 만석이는 겉으로는 명랑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농담도 잘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외로웠습니다. 밤이 되어 혼자 있으면 쓸쓸했습니다. 특히 잠이 오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누우면 온갖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돌아가신 아내 생각, 앞으로의 삶에 대한 걱정, 외로움. 그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만석이는 한 마을에 들렀습니다. 그곳에서 물건을 팔고 하룻밤 묵어가려 했습니다. 마을 어기 주막에 짐을 풀었습니다. 주막 주인이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소?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있소. 오늘 하룻밤 묵어가려 하오. 그러시오. 그런데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구려. 편찮으시오? 아니요. 다만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그렇소.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 마을 뒷산에 있는 은빛나무를 찾아가 보시오. 은빛나무요? 주인은 은빛나무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밤마다 은가루가 떨어지는 나무, 그 아래서 자면 깊이 잠들 수 있다는 나무. 만석이는 흥미가 생겼습니다. 정말 그런 나무가 있어? 그렇소. 나도 젊었을 때 한 번 가본 적이 있어. 정말 신기하더이다. 그럼 오늘 밤에 가보겠소. 주인은 걱정스러운 얼굴을 했습니다. 하지만 밤에 산을 오르는 게 위험하오. 낮에 미리 길을 익혀두는 게 좋소. 알겠소. 해가 지기 전에 한번 올라가 보겠소. 만석이는 점심을 먹은 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길은 가팔랐습니다. 숨이 찼지만 계속 올라갔습니다. 1시간쯤 걸려 산 꼭대기에 도착했습니다. 과연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굵은 줄기에 가지가 사방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낮에 보니 평범한 나무 같았습니다. 만석이는 나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나무 아래에는 넓은 공터가 있었습니다. 잔디가 깔린 부드러운 땅이었습니다. 여기서 누워 자면 될 것 같았습니다. 만석이는 길을 잘 기억해두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주막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만석이는 다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손에는 등불을 들었습니다. 산길은 어두웠지만 낮에 익혀둔 길이라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산 꼭대기에 도착하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달빛을 받아 나무가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만석이는 나무 아래로 갔습니다. 그 순간 신기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나무 잎사귀에서 은빛 가루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눈이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차갑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만석이는 손을 뻗어 가루를 받아보았습니다. 손바닥에 닿는 순간 가루는 사라졌습니다. 물처럼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만석이는 나무 아래 잔디밭에 누웠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이 총총 떠 있었습니다. 그 위로 은빛 가루가 계속 떨어졌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낮에는 그렇게 복잡하던 생각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걱정도 사라졌습니다. 그저 고요한 평온함만 남았습니다. 만석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푹 잠들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만석이는 새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햇살이 나무 사이로 비쳐 들어왔습니다. 만석이는 일어나 몸을 폈습니다. 개운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잔 것 같았습니다. 머리도 맑고 몸도 가벼웠습니다. 나무를 올려다보니 평범한 나무였습니다. 밤에 본 은가루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만석이는 알았습니다. 분명히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만석이는 나무에 절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잘 잤습니다. 산을 내려와 주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주인이 물었습니다. 어떠셨소? 참으로 신기했소. 정말 은가루가 떨어지더이다. 그리고 깊이 잠들었소. 다행이구려. 기분이 좋아 보이시오. 그렇소. 오랜만에 개운하오. 만석이는 아침을 먹고 짐을 챙겼습니다. 다음 마을로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쉬웠습니다. 그 나무를 다시 보고 싶었습니다. 만석이는 길을 떠났습니다.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다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걱정과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만석이는 다시 그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주막 주인이 반겼습니다. 어서 오시오. 또 오셨구려. 예, 이 근처를 지나는 길이라 들렀소. 사실은 일부러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은빛나무가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만석이는 하룻밤 묵기로 하고 저녁 무렵 다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 꼭대기에 도착하니 나무가 반겨주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자 다시 은가루가 떨어졌습니다. 만석이는 나무 아래 누워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무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속삭이는 듯한 부드러운 소리였습니다. 왜 자꾸 여기 오는가? 만석이는 놀라 일어나 앉았습니다. 누구시오? 나는 이 나무의 정령이다. 만석이는 나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나뭇잎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무가 말을 하시오? 그렇다. 너는 2번이나 여기 왔구나. 무슨 이유인가? 만석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어서요. 여기서만 편히 잘 수 있습니다. 왜 잠을 잘 수 없는가? 외롭고 걱정이 많아서요. 혼자 사는 게 힘듭니다. 나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내가 내리는 은가루는 마음의 짐을 덜어준다. 하지만 잠시뿐이다. 깨어나면 다시 걱정이 돌아온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왔습니다. 하지만 계속 여기 올 수는 없지 않은가? 너는 떠돌아다니는 사람이니까. 만석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무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짜 평안을 얻으려면 마음을 바꿔야 한다. 외로움을 받아들이고 걱정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무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한 가지 선물을 주겠다. 내 은가루를 조금 가져가거라. 하지만 아껴 써야 한다. 그러자 나뭇가지 하나가 흔들리더니 은가루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만석이는 보자기를 펼쳐 은가루를 받았습니다. 보자기에 은가루가 가득 담겼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쓰면 됩니까? 정말 잠이 오지 않을 때 조금씩 뿌리고 누워라. 그러면 잠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매일 쓰지는 마라. 너무 자주 쓰면 효과가 없어진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명심해라. 진짜 평안은 이 가루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내 마음에서 나온다. 명심하겠습니다. 만석이는 은가루를 조심스럽게 보자기에 싸서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은 나무 아래서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 산을 내려왔습니다. 마을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짐 속에는 은가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만석이는 어느 마을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밤이 되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이 떠올랐습니다. 만석이는 은가루를 꺼냈습니다. 보자기를 풀어보니 은가루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만석이는 손으로 조금 집어 공중에 뿌렸습니다. 은가루가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만석이는 그 아래 누웠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곧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개운했습니다. 만석이는 기뻤습니다. 이제 언제든지 잘 잘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무의 말을 기억했습니다. 너무 자주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만석이는 정말 필요할 때만 쓰기로 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만석이는 여전히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전보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은가루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되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은가루를 별로 쓰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주 쓰려 했지만 점점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마음이 편해지니 잠도 잘 오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만석이는 깨달았습니다. 나무가 말한 것이 무엇인지. 진짜 평안은 은가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은가루는 그저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만석이는 외로움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고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걱정도 줄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만 열심히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삶이 편해졌습니다. 전에는 무겁게 느껴졌던 삶이 이제는 가벼워졌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만석이는 다시 그 마을로 갔습니다. 은빛나무를 보고 싶었습니다. 산 꼭대기로 올라가니 나무가 푸르게 잎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만석이는 나무 앞에 섰습니다. 나무님 고맙습니다.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나무가 대답했습니다. 네가 스스로 깨달은 것이다. 나는 단지 기회를 주었을 뿐이다. 그래도 고맙습니다. 이제 은가루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제는 없어도 잘 잘 수 있거든요. 그래, 잘했다. 네가 진정한 평안을 찾은 것이구나. 만석이는 품에서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은가루가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니다. 그것은 네가 가지고 있거라. 언젠가 정말 힘들 때 쓰면 된다. 알겠습니다. 만석이는 다시 보자기를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절을 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에 만석이는 가벼운 발걸음이었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든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만석이는 나이가 들었습니다. 이제 먼 길을 다니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마을에 정착하기로 했습니다. 은빛나무가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주막 주인은 이미 돌아가시고 그 아들이 주막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만석이는 주막 근처에 작은 집을 얻어 살았습니다. 이제는 물건을 팔러 다니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을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젊었을 때 떠돌아다니며 본 것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만석이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좋아했습니다. 신기한 이야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뒷산 은빛나무 아세요? 그럼 잘 알지. 정말 밤에 은가루가 떨어져요? 그렇단다. 할아버지도 젊었을 때 거기서 잔 적이 있어. 저도 가보고 싶어요. 만석이는 웃었습니다. 아직은 어려. 네가 크면 가봐도 된다. 하지만 정말 필요할 때만 가야 한다. 왜요? 그 나무는 아픈 마음을 가진 사람을 위한 것이거든. 그저 구경하려고 가는 게 아니란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석이는 이따금 산에 올라가 나무를 만났습니다. 낮에 올라가서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쉬었습니다. 나무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나무님, 저는 이제 평안합니다. 덕분입니다. 네가 스스로 찾은 것이다. 나는 그저 길을 보여주었을 뿐이야. 그래도 고맙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만석이는 병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많아 몸이 약해진 것이었습니다. 집에 누워 지냈습니다. 밤이 되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몸이 아파서였습니다.
만석이는 오랜만에 은가루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보자기를 펼쳐보니 은가루가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만석이는 그것을 공중에 뿌렸습니다. 은가루가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신기하게도 통증이 가라앉았습니다. 마음도 편안해졌습니다. 만석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만석이는 젊어져 있었습니다. 산 꼭대기에 서 있었습니다. 은빛 나무가 앞에 있었습니다. 나무는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무가 말했습니다. 수고했다. 이제 쉬어도 된다. 나무님 고마웠습니다. 너도 고마웠다. 네가 내 가르침을 잘 받아들여줘서. 만석이는 나무에 다가가 안았습니다. 나무는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온몸에 퍼졌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만석이를 찾았습니다. 만석이는 편안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미 숨을 거둔 후였습니다. 사람들은 만석이를 산에 묻어주었습니다. 은빛나무 근처였습니다. 만석이가 좋아하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장례를 치르는 날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대낮인데도 나무에서 은가루가 떨어졌습니다. 만석이의 무덤 위로 은가루가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놀라며 지켜보았습니다. 나무가 만석이를 배웅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도 은빛나무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밤마다 은가루를 뿌렸습니다. 힘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나무는 그들을 품어주었습니다. 만석이의 이야기는 마을에 전해졌습니다. 은가루를 받아 평안을 찾은 장돌뱅이의 이야기.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배웠습니다. 진짜 평안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온다는 것을. 지금도 그 나무는 서 있습니다. 밤이 되면 은가루를 뿌립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려면 진심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마음의 평안을 원하는 사람만이 그 은가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는 속삭입니다. 이 은가루는 단지 시작일 뿐이라고. 진짜 평안은 내 안에 있다고. 스스로 찾아야 한다고. 은빛나무의 이야기는 이렇게 계속됩니다. 앞으로도 오래오래 힘든 이들이 있는 한 제3장 별을 묶는 실 어느 산골 마을에 할머니 한 분이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할머니를 별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할머니는 마을 끝자락 작은 초가집에서 혼자 사셨습니다. 할머니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허리도 굽었습니다. 하지만 눈만은 맑고 총총했습니다.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눈이었습니다. 낮에는 할머니도 다른 사람들처럼 지냈습니다. 마당을 쓸고 밭을 돌보았습니다. 이웃에게 반찬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평범한 시골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할머니는 마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느질을 했습니다. 손에는 바늘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별을 보며 바늘을 움직였습니다. 공중에 바늘을 휘둘렀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실로 별과 별을 잇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밤새도록 그 일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를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할머니가 무엇을 하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상한 버릇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마을에 어린 소녀가 하나 살았습니다. 이름은 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별을 보고 낳았다고 해서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별이는 8살이었습니다. 별이는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해했습니다. 특히 밤하늘을 좋아했습니다. 맑은 날이면 밖에 나와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별이는 집 밖에 나와 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 별할머니 집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별이는 궁금해졌습니다. 할머니가 무엇을 하시나 싶었습니다. 별이는 슬금슬금 할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담장 너머로 살짝 들여다보았습니다. 할머니가 마루에 앉아 계셨습니다. 하늘을 보며 손을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별이는 조금 더 가까이 갔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누구냐? 숨지 말고 나오거라. 별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들킨 것입니다. 별이는 얼굴을 붉히며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할머니는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별이구나. 이 밤에 왜 여기 왔니? 할머니가 뭐 하시나 궁금해서요. 그래. 와서 앉아보거라. 별이는 마루에 올라가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하늘을 보고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뭐 하세요? 별을 묶고 있단다. 별을요? 그래. 외로운 별들을 실로 묶어주는 거지. 별이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하지만 실이 안 보이는데요? 보통 사람 눈에는 안 보인다. 하지만 별들은 알지. 자기들이 묶여 있다는 걸. 별이는 더 궁금해졌습니다. 왜 별을 묶어요? 할머니는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별들도 외롭거든. 하늘에 혼자 떠 있으면 쓸쓸하단다. 그래서 내가 실로 묶어주는 거야. 그럼 별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지. 신기해요. 할머니는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할머니는 먼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래전부터란다. 내가 너만 했을 때부터. 정말요? 그럼 엄청 오래 하신 거네요. 그렇지. 평생을 했단다. 별이는 할머니의 손을 보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움직임은 부드러웠습니다. 바늘을 쥔 손이 공중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 수 있어요? 할머니는 별이를 보며 웃었습니다. 할 수는 있지. 하지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란다. 왜요? 진심이 있어야 하거든. 별들을 사랑하는 마음, 외로운 것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해. 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 있어요. 저도 외로운 거 싫어요. 할머니는 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내 마음은 알겠다. 그럼 오늘부터 내가 가르쳐 줄게. 정말요? 그래. 하지만 쉽지 않을 거다. 오랜 시간이 걸린다. 괜찮아요. 열심히 배울게요. 그날부터 별이는 매일 밤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별이에게 별 묶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별을 보는 법부터 배웠습니다. 별의 이름을 알고 위치를 외웠습니다. 어떤 별이 외로운지 알아보는 법도 배웠습니다. 저기 저 별 보이니? 혼자 떨어져 있는 별 말이다. 네, 보여요. 저 별은 외로워한다. 다른 별들과 멀리 떨어져 있거든. 저런 별을 찾아서 묶어줘야 해. 어떻게 묶어요? 마음으로 실을 만드는 거야. 별을 사랑하는 마음이 실이 된단다. 별이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손을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느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에서 무언가 이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실을 만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뭔가 느껴져요. 그래, 잘하고 있다. 계속 연습하면 더 잘 느낄 수 있을 거야. 한 달쯤 지났습니다. 별이는 이제 제법 별을 묶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할머니만큼은 아니었지만 조금씩 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별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별을 묶으면 별들이 정말 알까요? 그럼. 별들은 다 안다. 자기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신기해요. 그럼 별들도 기뻐하겠네요. 그렇지. 누구든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면 기쁜 법이야. 별이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별이가 묶은 별들도 있었습니다. 그 별들이 조금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별이는 12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법 솜씨가 늘었습니다. 할머니 없이도 혼자 별을 묶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나이가 더 드셨습니다. 이제는 마루에 앉아있기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별이는 할머니가 걱정되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다만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몸이 말을 안 듣는구나. 그럼 오늘은 쉬세요. 제가 할게요. 고맙구나. 이제 너도 다 컸구나. 별이는 혼자 별을 묶었습니다. 할머니는 옆에서 지켜보셨습니다. 별이의 손놀림이 능숙해졌습니다. 잘하는구나. 이제 너에게 맡겨도 되겠어.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는 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별아, 할머니가 이제 오래 못 있을 것 같구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다. 사람은 다 때가 있는 법이야. 할머니도 이제 갈 때가 되었어. 별이는 눈물이 났습니다. 싫어요. 할머니가 가시면 안 돼요. 울지 마라. 할머니는 평생 별을 묶으며 행복하게 살았단다. 그리고 이제 너에게 이 일을 물려줄 수 있어서 기쁘다.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럼. 너는 이미 잘하고 있어. 할머니보다 더 잘할 거야.
할머니. 할머니는 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별들을 잘 돌봐주렴. 외로운 별들을 찾아서 묶어주고. 그럼 세상이 조금 덜 외로워진단다. 네, 할머니. 꼭 그럴게요. 며칠 후였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별이는 슬펐지만 울지 않으려 했습니다. 할머니가 평안히 가시길 바랐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날 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별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위치를 바꾸며 무언가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할머니의 얼굴 모양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별이는 그것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별들은 잠시 그 모양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할머니께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별이는 그날 밤부터 혼자 별을 묶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하시던 것처럼 매일 밤마루에 앉아 하늘을 보며 바느질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할머니가 없으니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별을 묶다 보면 할머니가 곁에 계신 것 같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별이는 20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엿한 아가씨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일 밤 별을 묶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별이를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할머니처럼 이상한 짓을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별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어느 날 한 청년이 마을에 찾아왔습니다. 이름은 구름이었습니다. 먼 마을에서 온 나그네였습니다. 구름이는 하룻밤 묵어가려 했습니다. 구름이는 밤에 산책을 하다가 별이를 보았습니다. 별이는 마루에 앉아 하늘을 보며 손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기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별이는 돌아보았습니다. 낯선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별을 묶고 있어요. 별을요? 네. 외로운 별들을 실로 묶어주는 거예요. 구름이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상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별이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신기한 일을 하시는군요. 신기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요. 별이는 구름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앉으실래요? 설명해 드릴게요. 구름이는 마루에 앉았습니다. 별이는 구름이에게 별 묶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머니에게 배운 이야기, 별들이 외롭다는 이야기, 실로 묶어주면 별들이 연결된다는 이야기를 구름이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지만 별이의 목소리를 듣다 보니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저도 외로운 사람이에요. 구름이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혼자 있는 게 힘들어서요. 별이는 구름이를 보았습니다. 구름이의 눈에 슬픔이 있었습니다. 사람도 별처럼 묶을 수 있을까요? 별이가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외로운 사람들도 보이지 않는 실로 묶어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덜 외로울 것 같아요. 구름이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이미 다 연결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다만 보이지 않아서 모를 뿐이죠. 별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요. 할머니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별을 묶는 일은 이미 있는 연결을 확인해 주는 거라고요. 둘은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외로움에 대해서, 연결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구름이는 며칠 더 마을에 머물렀습니다. 매일 밤 별이와 함께 하늘을 보았습니다. 별이가 별을 묶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느 날 구름이가 말했습니다. 저도 배울 수 있을까요? 별 묶는 걸요? 네. 저도 외로운 이들을 돕고 싶어요. 별이는 기뻤습니다. 그럼요. 가르쳐 드릴게요. 별이는 구름이에게 별 묶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구름이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구름이도 조금씩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끝에서 무언가 이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신기해요. 정말 별들이 연결되는 게 느껴져요. 그렇죠? 처음에는 저도 놀랐어요. 구름이는 별이를 보았습니다. 달빛을 받아 별이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구름이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 혹시... 구름이가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이 마을에 남아도 될까요? 별이는 구름이를 보았습니다. 왜요?
당신과 함께 별을 묻고 싶어요. 그리고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별이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도 좋아요.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날 밤 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별이와 구름이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함께 별을 묶으며 살았습니다. 둘이 함께하니 더 많은 별을 묶을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둘을 이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마워했습니다. 별이와 구름이가 별을 묶기 시작한 후로 마을이 평화로워진 것 같았으니까요. 별이와 구름이에게는 아이가 생겼습니다. 딸아이였습니다. 이름을 하늘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늘이도 자라면서 부모님이 하는 일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별 묶는 일은 대대로 이어졌습니다. 할머니에서 별이로, 별이에서 하늘이로, 그리고 그 후손들로. 지금도 어디선가 누군가 별을 묶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실로 외로운 별들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하늘의 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모두 이어져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실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 외롭다고 느껴질 때 하늘을 보세요. 별들을 보세요. 그 별들도 한때는 외로웠지만 이제는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들은 어떠셨나요? 바람처럼 스쳐가지만 마음 한켠에 잔잔한 물결을 남기는 밤의 설화였습니다. 혹시 오늘 당신 마음에도 내려앉은 달빛 한 조각이 있다면 그건 분명 오래도록 당신을 지켜줄 따스한 빛일 거예요. 그럼 이제 천천히 눈을 감고 편안한 밤 되세요. 옛날 옛적에 오늘도 좋은 꿈 꾸세요.